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467에서 이제 마감이 됐고, 우선 이제 좀 일주일치 이제 주봉 기준으로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우선 10년물 금리가 4.4에서 4.5 정도 밴드에서 움직이는데, 갑자기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 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마켓 제조업과 이제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4.5%까지 쭉 찍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4.5를 찍었는데 다시 진정되는 금리의 움직임을 보면 그래도 이제 실물 경기가 침체를 간과할 수는 없는 입장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그렇게 금리 급등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또 달러 인덱스와 금과 WTI 원유의 일주일 차트 움직임을 또 생각을 해보면 달러 강세는 이제 105를 고점으로 찍고 진정되는 듯한 모습과 금은 2400을 찍고 조정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WTI 기준도 원유도 이제 75불까지 조정을 받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달러 강세를 반영하는 미국 경기에 이제 강한 경기와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원유 재고는 계속 이제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발표가 되면서 그런 모습으로 원유에 대한 기관 포지션이 롱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지표들과 여러 경기 지표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WTI도 77.8로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이제 보시면 미국 경기가 이제 중앙은행의 페드의 고금리 정책의 유지와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 간의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고, 우선 19개 주에서 실업률이 크게 늘어났고 이미 경기 침체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파이퍼 샌들러의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낸시 라자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인터뷰에서 미국 경기가 지금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는 우선적으로 이제 은행의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착륙을 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는 사이클에 도입한 후에 보통 이제 10분기 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는데, 최대 이제 16분기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번에 2분기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22년 3월 이후에 9분기 때 진입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긴축 정책 시작 당시에 이제 0.25%였던 금리가 현재 2001년 이후에 최고 수준인 이제 5.5%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평균 실업률 증가세를 경기 침체 징후 중에 하나로 꼽고 있고,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19개 주에서 지난 3개월간 측정한 평균 실업률이 최소 0.5포인트씩 증가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이제 올해 4월까지 12개월 동안 30개 주에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4월 전국의 실업률은 3.9%로 전년 동기에서 3.4%가 올랐습니다. 이런 과거에 이렇게 많은 주에서 실업률이 크게 증가할 때마다 전국적인 경기 침체가 어김없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미국 가계 경제적 웰빙 보고서가 있는데, 미국의 성인의 65%는 이제 전년도와 달라진 물가 반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중 19%의 사람들은 물가 반등으로 재정 여건이 훨씬 더 악화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웃긴 건 미국 성인들의 72%는 재정적으로 괜찮거나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소득층 성인의 경우 청구되는 비용을 전액 지불할 수 없거나 종종 또는 자주 충분히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대요. 비용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건너뛰는 등 이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응답자 중에 17%는 설문조사 한 달 전에 이제 월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청구서에 대한 전액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미국 경기를 생각을 하면 양극화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자영업자 연맹 NFIB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1990년 초반과 2000년대 경기 침체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NFIB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중국 중소기업 납관 지수는 89.7로 전월 대비 1.2%포인트가 올랐지만 28개월 연속 이제 50년 평균치인 98을 한참 밑도는 수치라는 거죠. 최근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투자은행들이 연이어서 이제 말하고 있는 S&P 500 지수 전망치를 높여 잡고 있는 상황과는 좀 대조적인 거예요.
소비자들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은 미국 주식이나 주택 가격 상승 등의 혜택을 입긴 했는데,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신용카드 연체율이 크게 오르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고, 미국인들의 지난 1분기 신용카드 밀결제 잔고가 1조 1200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13.1% 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에 90일 이상의 연체 상태로 전환돼 버려서 심각한 연체에 빠진 신용카드 미결제 총액 중 부채 비율이 6.4%로 집계가 되고 있는 거죠. 30일, 60일, 90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90일 동안 납입이 연체가 된다면 이제 좀 갚을 수 없는 이제 돈을 어떻게 산정이 되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게 낙관 지수가 바닥일 때는 어김없이 이제 침체가 같이 왔다는 어떤 그 연관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현재는 그렇게까지 증시가 낙관적인 거가 조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에는 미국 증시가 올라가긴 하는데, 하반기에는 경기가 꺾이는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잡는 기관들이 많고, 특히 JP모건이 그런데 미국 주식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비관론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빌 에크먼은 최근에 미국 주식 중에서 주거용 인테리어 회사인 로스를 전량 매도했는데, 주택시장과 내구재 등의 여러 가지 큼직큼직한 돈을 소비할 수 있는 경기의 주체들의 소비에 대한 의문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또 그렇다면 침체가 오게 되면은 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미국 채권을 중국과 이제 일본이 계속 팔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미국 국채 최다 보유국이었던 일본과 중국의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미 국채 수급은 또 이제 여건상 우호적이라는 분석이 또 나왔어요. 이제 보면 일본과 중국의 국채 보유량이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런데도 미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비중은 21년도 34%에서 23년도 말에 33% 정도로 1%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쳤다고 어떤 그런 분석이 있고, 유럽과 캐나다와 미 국채 수요를 이제 증가시키면서 이를 상쇄한 영역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21년 말 대비 생각해보면 23년 3월 기준으로 또 비교를 해봤을 때, 캐나다의 미국 국채 투자는 1390억 달러가 증가했고, 영국은 790억 달러가 늘었고,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벨기에는 각각 720억 달러, 590억 달러, 460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또 이들 모두 합치면 2021년 말보다 3,940억 달러가 증가한 거죠. 중국과 일본이 미국 국채 보유량 같은 기간에 2,730억 달러와 1,130억 달러가 감소를 했는데, 이걸 또 합쳐서 상쇄할 수 있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미 국채 투자량 증감이 나타나면서 파는 쪽이 있고 사는 쪽이 있고 이렇게 상쇄되는 부분으로, 또 이제 연준이 QT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백을 또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연말 6월부터 QT 규모를 좀 기존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게 순 국채 발행을 매달 350억 달러씩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채 수급 관련해서는 채권에게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채 수요와 공급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반론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지속적인 강하게 나타나는 지표들을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경기가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나 이제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은 이제 금리가 8%까지도 갈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도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는 발언과, 골드만삭스 CEO는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구채권왕이라고 하는 제프리 건들락은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미국은 어쩔 수 없는 경착륙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연내 인하가 없거나 오히려 금리가 인상되면 5.5%보다 더 높은 금리가 된다면 당연히 10년물 금리는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근데 그때 증시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장기간 더 오래 지속되는 고금리는 결국 미국을 경착륙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현 상황의 투자가 참 난해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